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민주진영의 텃밭인 전남을 찾았습니다. 시민들에게 통합과 성장을 강조한 이 후보는 내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1개 소규모 시군을 방문하는 경청 투어의 마지막 행선지로 전남을 선택했습니다. 경청 투어 초반 당의 험지인 영남 지역을 공략한 데 이어 민주당 텃밭인 호남 지역을 찾아 표심을 다졌다는 분석입니다. 화순과 강진, 해남, 영앙 등을 돌며 시민들을 만난 이 후보는 국민이 주인으로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대선 승리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 나라, 국민이 주인으로 존중받는 모든 국가 역량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진짜 대한민국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였던 강진에서는 실사구시 정신을 강조하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이 정약용같이 백성을 사랑하고 정말로 나라에 충성하는 또 그러면서도 유능한 사람을 여러분이 고르시면 여러분의 삶도 이 나라의 미래도 확실하게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하루 전 전남에서 경청 투어를 마친 이 후보는 내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첫 공식 유세를 시작합니다. 이어 반도체와 과학산업을 대표하는 동탄과 대전을 잇따라 찾으며 이 후보의 핵심 공약인 통합과 성장을 부각시킬 예정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당 지도부가 추진한 후보 교체가 전당원 투표 끝에 무산되면서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김 후보가 그간의 갈등에 대해 사과하며 몸을 낮춘 가운데 국민의힘이 후유증을 극복하고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내일 각 정당이 출정식을 열고 선거전에 돌입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선거대책위는 내일 오후 2시 5.18 민주광장에서, 전남 선대위는 오전 10시 순천 아랫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내란 세력 척결과 민주주의 회복을 다짐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오전 10시 반 광주역 밖 광장에서 선대위 발대식을 열고 유세에 들어갑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내일 0시 여수 국가산단 유세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유명 방송인이자 요리사인 백종원 대표가 방송활동을 중단하면서 전남 일부 지자체에 불똥이 튀게 됐습니다. 백 대표의 유명세에 기대 추진해온 지역 활성화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는데요. 지자체들은 당혹감 속에 당분간 사태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장성군은 지난 2023년 백종원 대표의 더번코리아와 업무 협약을 맺고 황룡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의 대표 사례인 예산시장처럼 먹거리를 늘리고 시설을 현대화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최근 백종원 대표가 잇따른 구설수로 방송 중단과 사업 집중을 선언하자 상인들은 행여 불똥이 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장사가 들으면 아무래도 사람이 더 많이 와지잖아요. 여기 항룡광이 있으니까 또 이제 좋은 방향이 있겠지. 그 사람이 오더니 다른 사람 어느 좋은 사람이 와서 하든지 우리 시장만 좋게 해주면은 보내서 잘 이렇게 원대로 하면은 저희야 뭐 상관이 없습니다. 장성군은 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 등을 위해 더번코리아와 외식산업개발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업 모두 초기 단계로 용역비로 약 1억 9천만 원을 투입한 상태입니다. 장성군은 논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더번코리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고요. 관계 유지는 향후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진읍 시장 리모델링과 남도 음식사관학교 조성을 추진하던 강진군도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강진군은 지난해 4월 더번코리아와 업무 협약을 맺고 6월에는 국토부 민관협력 사업에 선정되면서 3년간 100억 원을 들여 강진 음식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종원 대표의 사정이 바뀌면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진구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더본코리아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종원 효과를 기대했던 지자체들이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사업 추진에 숨고르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AI 반도체 설계 기업 이른바 팹리스 기업이 전무했던 광주시가 팹리스 기업 10곳을 유치한 데 이어 제품 개발과 실증 과정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AI 생태계 조성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동일한 AI 알고리즘을 가동하는 동안 두 AI 반도체의 온도 차이가 극명합니다. 광주시와 업무 협약을 맺은 10번째 팹리스 기업 디벡스는 발열을 제어해 전력 소모를 줄이고 비용도 함께 줄일 수 있는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이제는 이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역 가전업체들과 실증에 나설 계획입니다. 실증 먼저 시작하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 제품들 그 관련 산업에 있는 기업들하고 협력해서 만드는 거, 그 실증하는 거 이쪽으로 이제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이들 반도체와 AI 모델을 연결해주는 소프트웨어 기업 노타도 광주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앞으로 여기 AI 그 관련한 이 광주에서 하는 많은 그 도전에 저희도 함께하고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팹리스 기업이 전무했던 광주시는 지난해 9월 에이징랜드를 시작으로 어느덧 두 자릿수 팹리스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업이 광주에 뿌리 내린다면 또 다른 팹리스 기업과 AI 기업들의 유입으로 이어지며 광주의 AI 기업 집적화는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AI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비 확보에 나서는 한편 팹리스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와 더불어 지역에서 AI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광주에 이미 집적해 있는 390여 개 AI 기업에 이어 다양한 팹리스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들까지 몰려들면서 광주의 AI 생태계가 확장하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간척 사업 중 우연히 발견된 해남 우황리 공룡 화석지. 지난 1992년 지질 조사를 통해 8천만 년 전의 흔적이 확인돼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해남 우황리는 지난 30년 동안 하드웨어와 콘텐츠를 갖춰 이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룡 박물관으로 우뚝 섰습니다. 고익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길이 1m의 별 모양 공룡 발자국이 발견되면서 이름을 알린 해남 우황리의 공룡 화석지. 수천만 년 동안 바닷속에 잠겨있던 미지의 흔적이 30여 년 전 이루어진 간척 사업의 방주제 조성으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거대한 홍수 속에서 공룡들의 이제 낙원이었던 곳이 이제 바다가 되면서 잠시 우리한테 잊혀졌다가 이제는 다시 호수가 되면서 저희에게 다시 돌아온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황리 공룡 화석지는 공룡과 익룡 세 발자국이 한 층에서 발견된 세계 유일의 화석지입니다. 발견 이후 지금까지 하드웨어와 콘텐츠 등을 갖추어 이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룡 박물관으로 우뚝 섰습니다. 여기엔 공룡 표본과 골격, 수천 점의 화석, 특히 주라기 최고의 포식자인 알로사우루스가 진품뼈대 그대로 전시돼 눈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을 떠올리게 하는 실감 영상은 보는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재밌지만 무서웠어요. 움직이는 공룡이 무서웠어요. 너무 좋아요. 애들한테도 유익하고 저도 공룡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해남구는 30만 제곱미터가 넘는 공룡 박물관 일대를 누구나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학습 공간 그리고 꽃과 색깔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박물관으로 그래서 공룡과 함께하는 힐링 1번지를 만들고자 하는 게 우리 해남군의 목표입니다. 바다가 호수로 바뀌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우황리의 공룡 화석지와 주라기 중생대의 모습을 온전히 재현한 공룡 박물관. 가족 단위 나들이 객들에게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광주 전남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광주 목포 12도, 여수 13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7에서 13도 분포를 보이겠고 한낮에는 광주 25도 등 19에서 25도까지 오르며 따뜻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곳에 따라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여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당부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SSG 랜더스를 상대로 열린 주말 더블헤더 첫 경기에서 4대 8로 패했습니다. 선발 투수로 나선 에이스 네일은 4이닝 82구 8피안타 4탈 3진 2사 4구 7실점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패전에 멍해를 썼고 타선도 번번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며 넉 점을 내는 데 그쳤습니다. 더블헤더 2차전에 기아는 양현종을, SSG는 김광현을 각각 선발로 내세워 이 시각 현재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에서 과속단속 카메라에 가장 많이 적발된 구간 대부분이 어린이 보호구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고정식 무인 카메라 과속단속 통계를 분석한 결과 광주에서는 동구 천변으로 학강초 병설류 지원 스쿨존, 전남에서는 순천시 승주읍 승주초 스쿨존에서 가장 많은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적발 상위 5개 구간 중 각각 광주는 4곳, 전남은 3곳이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하는 스쿨존인 것으로 조사돼 스쿨존 내 신호 위반과 과속에 대한 운전자 인식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북향 아파트를 남향이라고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내려진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북향 아파트 매물 2건을 각각 남향으로, 동향 매물 1건을 서향으로 광고해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 A씨가 광주 서구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주 출입구가 아닌 주시를 기준으로 방향을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가 기재한 방향은 부당한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발원지인 전남대학교가 개교 이래 처음으로 대규모 기념 행사를 추진합니다. 전남대는 5.18 45주년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교내와 5.18 민주광장 등에서 5.18 기념식과 주먹밥 나눔 등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980년 5월 17일 전남대 정문에 모여 불법 비상계엄에 항의했던 학생들의 행진을 재현한 민주평화 대행진도 진행될 예정인데 전남대 교수회와 총학생회,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정치권 등 만여 명이 참가해 의미를 더할 예정입니다.